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대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됐죠. 대학 구성원들은 물론 정치, 산업계 등 지역사회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순천대는 스마트팜 등 3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을 개편하고 강도 높은 혁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된 순천대학교입니다. 캠퍼스 곳곳에는 이를 환영하는 대학 구성원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 규모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은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기존에는 한 개 전공만 가지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저도 조금 더 다양한 전공들을 가지면서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금 역량들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고 있는 산업계도 이번 선정을 반겼습니다. 지역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커져서입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정주영 우수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순천대의 핵심 목표와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화 시대에 맞춰서 산업, 지역, 대학이 협업할 수 있는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의 노력으로 사업에 선정됐지만 이제는 대학의 안과 바깥벽을 허무는 강도 높은 혁신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순천대는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등 3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체제를 완전히 개편합니다. 기존 5개 단과 대학을 4개 교육융합 스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인데 뒤따를 학과 통폐합, 조직 개편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조율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의 어떤 그런 절실함,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아마 충분히 설득하고 또 그다음에 소통해서 그것을 하면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컬 대학이란 성과 속에 이제 지역사회의 시선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따른 국립의대 신설 기대로 모이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산업재해 위험과 지역의료 붕괴 현실을 지속해서 알리고 전라남도 정치권 시민사회와 협력해 의대 신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시도 순천대 글로컬 대학 30 선정을 환영한다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글로컬 대학 30 선정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첨단 신소재 연구센터를 설립해 지산학 캠퍼스로 확대하고 2차 전지와 수소산업 등에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과 기반 조성에 나서는 등 순천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와 순천대, 포스코는 이미 지난달 광양 지산학 캠퍼스 구축을 위한 실무 추진단을 발족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고 앞으로 완성형 지산학 캠퍼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순천대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지산학 캠퍼스 구축 등 지원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민호 전남도 의원은 오늘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순천대의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대학과 교육부의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이른바 라이즈 사업의 철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역 소멸과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전남도가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를 어떤 방안으로 연결해 지방자치 시대를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수능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치러집니다.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도 1시간 늦춰지는데요. 내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관공서와 기업의 출근 시간을 늦추도록 권고했고 기업들은 재량에 따라 출근 시간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또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전남 7개 시군 46개 학교 주변 200m 구간은 차량 주정차가 금지되고 영어 영역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내일 오후 1시 5분부터 35분간 무안 등 국내 전 지역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됩니다. 여수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놓고 불거진 특혜 의혹 지난 뉴스에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사업자의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었지만 여수시는 반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부지도 사업 방식도 정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의 우선 제안서를 받은 여수시. 정부 지침에 어긋난 행정이라는 질타에도 민간 투자법에 따라 반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수시는 우선 제안서가 여수시의 정책에 부합하고 제안서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려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여수시는 법률구조공단에 이미 자문을 구했고 반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 피넷 두 군데를 방문하여 반려하라는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들은 이처럼 반려할 수 있었음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서까지 제안서를 수용한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입지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안서가 들어왔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게끔 지금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소각시설 예산도 논란입니다. 우선 제안서에 제시된 소각시설 건립 예산은 3,500억 원. 여수시 소각시설 규모로 봤을 때 적정 예산인 2,50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더 많습니다. 일반 시군의 경우 소각시설 설치 예산의 70%가 지방비로 투입됩니다. 입지선정위원들은 1,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여수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논란이 확산하면서 검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 소각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을 향한 시의원들의 비판과 쓴소리가 회기 때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1년 이상 지났지만 도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차별화된 정책을 보여주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여수시 의회 마지막 회기를 시작하는 본회의 자리.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이미경 의원이 집행부석에 앉아있는 정기명 시장을 겨냥해 민선 8기 시작 이후 어떤 성과가 있었냐고 따져 묻습니다. 1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추진한 시정 운영의 성과가 보이십니까? 정 시장을 향한 질타는 지난달 임시회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무엇을 했냐는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악수하고 웃어준다고 넘어가는 시민들 절대 없습니다. 이에 앞서 올해 초에는 정 시장의 리더십 부족을 꼬집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시중에 떠도는 말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불통이 가더니 먹통이 왔다는. 시의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장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의대와 생활형 숙박시설 등 여러 현안에서 이렇다 할 결단력과 추진력, 갈등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구체적인 도시 비전과 실행 계획도 찾아볼 수 없어 지역 발전의 기회마저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입니다. 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순천시가 이번엔 애니메이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구체화하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정기명표 저작권이 달려있는 정책 영역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영역이 좀 있어요. 우선순위를 두고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그것을 그대로 추진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시장이 지녀야 될 정책적 결단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주력 산업 등 만만치 않은 여건에서 70여 개의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에 민선 8기 남은 2년 8개월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의 폐교를 시급히 매각하고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형곤 전남도 의원은 최근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는 건물 유지 비용이 발생하고 청소년 우범 지역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폐교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건물가액은 1억 원이 넘어 건물 구입과 철거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해 지자체들이 매입을 꺼려 한다며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남에는 폐교 200곳이 남아있고 이 가운데 자체 활용을 제외한 56곳이 매각 예정입니다. 이른바 사건 브로커 의혹에 연루된 전직 치안감이 경기도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직 치안감은 청탁을 받고 경찰 승진 인사 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김모 전직 치안감이 오늘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어제 오전 등산을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기가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검단산 일대에 수색경과 드론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고 오늘 오전 10시쯤 김 전 치안감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외상과 같은 타살 혐의점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사건 브로커 성모 씨 사건과 관련해 어제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전남경찰청 재임 시절 친분이 있던 성 씨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경찰 승진 인사에서 비위를 저지른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 인사청탁과 관련해 전직 경감 1명을 구속하고 전남경찰청 소속 경정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치안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소환과 같은 강제 수사는 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치안감 외에 수사무마와 인사청탁, 자치단체 광급공사 수주와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과 검찰 관계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최근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겨울철 난방기구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려면 난방기구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없는지, 전기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 대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내년 2월까지 현대미술 대표 원로 작가인 황영성 작가 초대전 우주가족 이야기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가족의 그리움을 바탕으로 황 작가의 초기 작품부터 다양한 실험을 시도한 최근 작까지 회화, 설치 등 총 110여 점을 선보입니다. 여수해경이 취업을 앞둔 지역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여수정보과학고를 찾아 해양경찰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업무를 소개하고 근무 요건과 취업 정보 등 평소 궁금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며 소통했습니다. 오늘은 큰 추위 없이 종일 대체로 맑았습니다. 수능일인 내일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에 한파는 없겠지만 시험이 끝나는 무렵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남 지역에 10에서 최고 3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겠으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좀 풀리나 싶더니 내일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4도 예상되고요. 금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 11도에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8도, 광양 7도, 고흥 5도, 순천 4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14도, 광양, 순천 1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3.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오전 10시 49분, 간조시각은 오후 4시 55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등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 상습 체납자만 포함됐고 체납 총액은 103억 원입니다.
전남 지역의 고액 상습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이 164명, 법인이 134곳입니다.